안녕하세요. 네, 모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마음빛깔의 교육기획팀장 윤원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5살 친구들이 이제 슬픔을 넘어서고 이제 내가 슬픔의 마음을 다 이겨내고 또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제 다음을 행동할 수 있는 인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9월, 10월 정도 되면은 예전 기존 누리과정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좀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 누리과정이 되면서 사실은 모든 주제가 이제 다 다르게 원마다 움직일 수 있지만 저희 이제 이번 예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문화의 느낌이 나는 이제 동화의 분위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5살 아이들이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 인성, 예절 덕목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간편 지도서, 수업용 PPT, 어플, 아이랑 놀이랑 홈TV의 영상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다양하고 풍성한 수업하실 수 있고요. 아이들한테는 1주차 마음 동화와 마음 동화 빅북 네, 같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주차에서는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 매트와 아이들이 마음을 느끼고 행동했다면 실천해보는 실천 교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3주차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절에 대해서 실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식사 예절 매트에 내가 식사 규칙과 식사 예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카드, 그리고 내가 직접 내 상을 차려볼 수 있는 그 상차림 도구들까지 제공이 되고요. 4주차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인사하는 예절을 가질 수 있는지 마음 놀이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마음빛깔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선생님들 기억하시나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마음빛깔 언어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제가 항상 마음빛깔 교육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빛깔을 통해서 훈육이 없어져야 진정한 교육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굳이 그만해 인사해야지. 지금은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 보면서 인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예절의 힘을 가진 아이들한테 어떤 인사를 적절하게 써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트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은 얘들아 누구의 힘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예절의 힘이 있대. 자, 그러면 예절의 힘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인사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친절하고 예의 있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선생님 먼저 식사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 때 선생님들은 또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마음 빛깔을 쓰시니까 예절의 힘이 있어서 다르구나. 그 말을 계속 던져주셔야 됩니다. 역시 예절의 힘이 있는 친구들은 달라. 그러면 아이들도 그동안에 배웠던 마음 빛깔의 어떤 마음의 힘이 내 안에 계속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막 아이들과 같이 슬픔을 막 위로해주고 눈물 흘린 아이들 위로해주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죠. 저번에 배웠던 슬픔을 이기는 힘이 있구나. 저희가 가르쳐 드리고 함께 지금 나누었던 그 모든 주제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적용되어질 때 선생님들이 별도의 다른 훈육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마음빛깔 언어 속에 들어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마음빛깔 1주차 마음을 한번 만나볼 거예요. 마음을 만날 때 우리 빅북 3장과 또 우리 수업 PPT에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충분히 아이들에게 예절에 대한 의미 부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 편지에 있는 드로잉 활동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사하는 아이인지, 나는 어떤 예절의 말을 쓸 것인지 아이들과 같이 기쁘게 인사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걸로 활동을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이들과 예절에 대한 마음을 만날 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친구를 만났을 때 얘들 어떻게 인사해? 어른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 정중하게 인사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예절이라고 한데 예절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행동하는 것, 또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걸 보고 예절이라고 한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인사하지 않고 지나가면 너희들은 기분 어때? 안녕 친구 그랬는데 걔가 응? 하고 가버리면 너희들 마음은 어때?
실제 예를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사하는 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같이 이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시작송과 함께 아이들 착석 습관 기르는 거 아시죠? 여기서도 예절의 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시작송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리 예쁘게 앉아볼 거야. 내 말심안에 몸가짐, 자리 예쁘게 앉는 것도 이렇게 착석 예절이야. 앉아있는 예절이라고 해. 한번 우리 같이 예쁘게 앉아볼까? 하고 선생님이 시작송을 불러주시면 되겠죠. 시작송을 부르시면서 아예 딱 시작할 때도 요 마음의 힘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러볼게요. 마음아 나와라 하고 아이들과 마음이 얘기할 거예요. 마음이가 어떻게 이 예절의 힘을 가지고 예절의 힘을 알기 전에 예절의 인사를 했었는지에 대한 상황이 나오죠. 이 상황을 보면서 나 할머니한테 웃으면서 인사했더니 할머니도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어. 나는 좋아하는 사람, 반가운 사람, 아는 사람 만나면 계속 인사하고 싶다. 너희들은 이런 적 있었니? 어떤 친구는 지나가는데 선생님을 만나도 인사 안 하고 할머니를 만나도 인사 안 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아줌마 또 이모, 우리 친척들을 만나도 인사 안 하는 친구가 있어. 왜 인사를 안 하는 걸까?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인사했었을 때 나를 모른 척할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인사를 하고 함께 인사를 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떠니? 한번 사진을 통해서 알아볼까? 그리고 사진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사진에서 친구랑 인사하는 모습, 가족들한테 인사하는 모습. 이제 추석 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친척들한테 인사하죠. 그리고 식사에서 하는 예절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사진 자료를 보는 거죠. 얘들아, 누가 보이니? 첫 번째 자료에서 누가 보여? 친구들끼리 인사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인사하고 있니? 그래. 안녕 하고 손을 들고 인사하고 있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 하고 인사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시네요. 어머, 너무 좋다. 네, 바로 실천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 마음빛깔 선생님 역시. 자, 우리 그러고 나서는 여기 보니까 어떤 나라 사람 같아? 미국 사람 같기도 해.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은 어떻게 인사하는 방법이 다를까? 어떤 나라는 만나면 뽀뽀해준 나라도 있죠. 어떤 나라는 안아준 나라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악수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런 인사의 예절이 다르죠. 왜냐하면 나라마다 예의를 갖추는 절차를 예절이라고 합니다. 예절의 사전적 의미는 예의를 갖추는 모든 절차를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예의가 있겠고 미국이 생각하는 예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른 서로 다른 예절에 대한 문화를 또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저렇게 인사하기도 하는구나. 아이들이 그 차별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에요. 얘들아, 이번에 추석 갔었을 때 인사한 친구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저요 어떻게 인사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앞에서 또 인사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과 친척들한테는 어떻게 인사해? 추석이나 명절에는 어떻게 인사해? 그리고 만약에 뵙지 못했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니? 맞아. 안부 인사를 전화로 하기도 하고 영상을 통해서 하기도 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부 인사도 없이 추석 때 그냥 지나가면 어떨까? 너무 보고 싶어지고 친척들은 섭섭해 하실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인사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또 식사 시간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자세로 밥을 먹는지 같이 얘기해 보면서 식사 시간에 지금 보이는 친구처럼 먹기 싫어서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먹자고 편식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동화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절을 갖추고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가는 거죠. 먼저 기본 질문에 선생님들 PPT에는 이렇게 질문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동화에 어떤 모습이 나와?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어? 인사를 하고 있네. 그랬더니 할머니 표정이 어떠시니? 웃고 있어. 이렇게 상냥하게 우리 친구들 또 행복했던 적 있어요? 하면 친구들이 막 얘기하겠죠. 마음빛깔은 우리가 이 예절의 힘을 가르쳐주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예절이 무엇이었고 이 아이들이 경험했던 예절의 경험이 있었는지를 마음껏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이 보여? 친구가 아니라 할머니도 함께 고개를 숙이고 계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한테 인사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나 또 할머니가 인사 안 하면 너 어른을 보고
보고 인사하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분들도 계시거나 무조건 우리가 인사를 했었을 때 또 인사를 하셨을 때 반대의 어떤 반응들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른의 눈에 안 예쁜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얼굴을 이렇게 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 빼고 인사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을 그 어른들이 혼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다음부터 인사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사했을 때 서로 같이 인사를 하는 것.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같이 서로를 존중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예절이 우리나라에는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우리가 같이 인사해 준 것을 보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것 같아 보여.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 전에 우리가 뭘 배웠었나요? 존중과 배려를 배웠었잖아요. 그때 그 기억을 다시 아이들한테 끄집어내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예절이라고 해. 자, 사랑을 듬뿍 받아서 감사하고 나를 보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인사하는 거죠.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죄송하다 말하고 내가 먼저 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힘, 그게 바로 예절이다. 그래서 말씨와 몸가짐을 예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 보니까 누가 보여요? 우와, 친구도 보이고 우리 선생님인지 엄마인지 우리 어른도 보이고요. 또 어떤 친구가 이렇게 글쩍글쩍하는 것도 보이고 또 어떤 분은 손을 내미는 것도 보이고. 자, 이 인사를 보니까요. 다 똑같은 인사는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할 때 다시 돌아오고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가 있고 안녕하고 인사할 때 있고 고맙습니다 인사할 때가 있고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라고 내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있고 또 먼저 하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고 내가 도와줄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첫 번째 그림 고맙습니다 두 번째 그림 미안합니다 먼저 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그림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요 내용 구간을 얘기하실 때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해볼까요 하면서 같이 인사하시고 고맙습니다 언제 고맙다고 인사하나요? 칭찬해 주실 때 이렇게 상황들과 함께 같이 인사해 보면서 실제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인사하면 되는지 그럼 내가 인사하는 모습은 어떤지 그럼 서로 친구들이랑 같이 인사하는 거를 같이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만났을 때, 미안할 때, 칭찬받을 때, 식사할 때 등 또 친구가 어려워할 때, 또 누군가가 어려워할 때 내가 어떻게 인사하면 되는지 상황에 따라 인사하는 것도 이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사와 예절의 가장 궁극적인 방향은 뭐냐? 나의 따뜻한 말과 따뜻하게 하는 행동이 메아리 쳐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인사를 왜 먼저 해야 돼? 내가 왜 먼저 저 사람한테 다가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갈 때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또 내가 먼저 다가갈 때 그 사람이 혹시 나한테 다가오지 못해서 부끄러웠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다가가서 그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 아이들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 문을 여는 단계가 예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이에요. 어떤 모습이 나오나요? 네, 가족이 이렇게 서로 같이 도시락을 먼저 건네면서 막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뒤에 지금 사람들이 보입니다. 뒤에 그네를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보이고요. 또 여기 친구,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친구 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스 정류장 알려주는 친구도 보이죠?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예절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뭐하고 있는지, 친구가 할머니한테 도시락 어떻게 데리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상냥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걸 보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떤지 같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래서 예절은 공공생활에서 하는 나의 매너와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예절이 바르다, 예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너희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어떻게 매너 있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예절이 있고 없고를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사하는 것만이 예절이 아니고 먼저 아껴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예절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아껴주고 내가 먼저 배려하면 이것이 인사의 기본 마음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절은요. 인사 외에 하는 예절들이 있죠. 뭐 사이좋게 놀 때, 맛있게 식사할 때, 화장실 사용할 때, 교통기관 이용할 때 함께 생활하는 많은 곳에 예절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예절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마음동화에서 읽었던 거를 영상에서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같이 매너 있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까?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영상을 이제 시청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랑 얘들아 우리 저기에서 어떤 인사했었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었어. 고맙습니다 했었어. 미안합니다도 했었지? 자 그럼 우리 이런 인사를 한번 우리가 직접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내가 나랑 마주치는 많은 어른들, 사람들, 친구들에게 내가 인사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자. 자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친구들은 모르잖아. 그럼 친구들 앞에서도 한번 보여줄까? 그래서 서로 상대 역할도 해주시면서요. 그림을 그린 거를 내가 직접 행동함으로써 이 마음을 만난 것에 대한 결과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절에 대한 그런 마음 이제 주제판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마음을 뭐라 그런다고? 예절이라고 했죠? 자, 그럼 예절은 뭘까요? 맞아요. 친구나 이웃 어른, 가족, 친척에게 바르게 하고 싶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싶고 안부도 묻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행동이래요. 그 예절은요. 사전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만남에서 서로 예의 있게 대하는 모든 순서라고 말해요. 절차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예의 있게 대하는 모든 순서가 예절이라고 한대요. 마음빛깔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말씨와 몸가짐을 예의 있게 하는 마음의 힘이래요. 그럼 말씨와 몸가짐을 어떻게 예의 있게 하나요? 말씨는 어떻게 예의 있게 해야 될까요? 몸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말씨는 왜 어른들한테 존댓말을 쓰나요? 이걸 보고 예의 있게 한다라고 말해요. 할머니, 빨리 밥 먹어! 이 예의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할머니, 진지 드세요. 식사하세요. 요걸 보고 말씨를 예의 있게 하는 거라고 해. 정확한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씨와 몸가짐을 예의 있게 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하고 챈트송을 부를 건데요. 선생님들 같이 챈트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적인 분위기가 난다고 했죠. 정말 챈트송이 한국적인 분위기가 나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요 예절 인사해요 예절 말씨와 몸가짐을 예의 있게 하는 마음의 힘 예절. 아유 우리 친구들 선생님 너무 잘 따라하십니다. 아유 네. 네 말씨와 몸가짐을 이제 이 말씨와 몸가짐에 대한 이 마음을 예의 있게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먼저 예의 있게 하는 할 때 이제 갑자기 춤춰요. 즐겁게 하는 거니까 하는 마음의 힘이 예절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과 마침송 하면서 어떤 친구가 가장 예절의 힘으로 예쁘게 자리하는지 보면서 선생님 마침송 불러줄 거예요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런 단어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자, 2주 이제 마음을 느끼는 시간인데요. 이때는 이제 마음을 숨을 통해서 내 안에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인사하고 싶지 않고 예절 있게 매너 있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마음 숨을 통해서 해나가는 힘을 배울 거고요. 그때 마음춤을 따라해 보면서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고 내 마음에 이런 힘이 있어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실천하는 것까지 활동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죠? 예절을 지키고 싶은데 반대로 행동하고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서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원에 가고 싶지도 않을 때. 내가 상냥하게 했지만 저 친구는 나한테 화를 내가지고 상냥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끝까지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먼저 예의 있는 행동할 수 있을지 같이 숨을 통해서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송과 함께 시작을 할 거고요. 매트 아이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그 마음숨은요. 앉아서 하는 마음숨이 아닙니다. 네, 일어나서 예절의 힘을 가지고 인사하듯이 할 거예요.
저희가 온몸으로 숨을 쉰다고 했었죠. 자, 예절을 하면 인사가 생각나죠? 인사하는 마음으로 몸을 구부릴 거예요. 얘들아, 자, 인사.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구부려서 멈춰! 하고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허리를 굽힌 다음에 양손은 편안히 내려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들숨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몸을 바르게 한다는 마음으로 손을 올리면서 숨을 들이마실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예의 바른 말과 행동할 힘이 있어요. 반듯하고 상냥한 예절의 힘이 가득해요. 하고 들어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에게 다시 자, 인사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내 마음에 예절을 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마음을 사라지게 합시다 하고 자, 인사하면서 내려갈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울퉁불퉁 불친절한 마음이 사라져요 하고 인사하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면서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냥 들숨 쉬자, 자, 일어나면서 하세요. 허리 굽히면서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상작용으로 인사하면서 숨을 쉬는.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아이들이 또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건강한 호흡은 천천히 숨을 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5살 때까지는 그걸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다음 호수들부터는 멈추는 시간 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점점 숨이 성장할수록 내 마음에 조절하는 힘이 성장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구간입니다. 자, 마음 숨을 갖고 이제 숨을 쉬었더니 무슨 힘이 생겼어요? 예절의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외쳐볼 거예요. 자, 나는 예절의 힘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예절의 힘이 있어요. 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 행동 제스처를 추면 더 좋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절의 힘이 있어요. 네, 네, 우리 선생님 예절의 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마음 힘이 쑥쑥 자라났대. 그럼 얘들아, 이 예절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지. 예절을 지키는 데 써야 되겠지? 그럼 우리 예절을 지키는 데 쓰기 전에 한번 우리 예절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서 이 예절의 힘을 나누어 줘 볼까? 그러면서 예절의 힘을 나눠볼 겁니다. 자, 예절 이제 아이들이 배울 때는요. 이 춤에 선생님들이 미리 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동요 알아요?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이렇게 아이들이 쭉 하루 일과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동요에다가 선생님들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예절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는 동요로 먼저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인사 노래 하시잖아요. 친구들 안녕, 선생님 안녕 하는 인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인사 동요와 함께 또 같이 접목시켜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인사하기 춤, 동화 인사 따라하기 춤, 나는야 인사대장춤, 인사하는 춤, 그리고 이렇게 먼저 해보는 춤, 악수춤, 이런 여러 가지 춤들을 아이들이랑 먼저 해보고 나서 이 마음 소중해요. 따라하는 거죠. 나는 사랑을 듬뿍 받아 감사해요.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래.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고마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네, 이렇게 같이 마음춤 선생님이 하는 율동들을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아마 마음춤 선생님을 보면요. 소중해요. 이런 키포인트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동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이 소중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키포인트 동작들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아이들한테 이 동작을 할 때 생각나게끔 연상작용을 하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도장을 가지고 나는야 인사대장, 너도 인사대장,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는 인사대장이야 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도장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 스티커를 가지고 원에서, 가정에서 활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챈트송 부르고 숨 한 후에 마침송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음 음악 같은 경우도요.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감독님이 그 어쿠스틱 악기를 조합하셨기 때문에 그 예절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흐름 속의 음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음악만을 들어도 충분히 그 예절에 대한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예절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음악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을 표현해요예요. 이때는 식사 예절 매트를 가지고 재료를 탐색할 거고요. 이 식사 예절 카드와 음식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식사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예절은 사실은 예절 중에 하나의
타이틀이잖아요. 네, 이 예절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또 다양한 예절, 공공기관의 예절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했던 마음숨을 쉬면서 예절의 힘을 자라나게 해보았는지, 또 집에서도 원에서도 내가 예절을 지키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마음숨을 쉬어 보았는지 아이들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의 바른 말씨와 몸가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예의 바르게 왜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식사할 때, 밥 먹는 시간에 그 식당에 갔었을 때 밥 먹을 때 막 뛰어다니고 쩝쩝 소리 내면서 먹고 다른 사람들 음식 막 뺏어 먹고 이랬을 때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시면서 오늘의 마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송과 마음숨을 한번 하고 그 마음 동화를 회상합니다. 마음 동화를 회상하시면서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여러 곳에서 해야 되는 예절이 있대. 그런데 이번에는 식사 예절이야. 이 식사 예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밥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밥 먹다가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식당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밥 먹는데 소리 지르고 그 식당 주인 불러가지고 막 혼내는 걸 선생님은 봤어. 네, 선생님들이 식당에서 자주 보는 그런 식당 예절을 지키지 않는 분들 있죠. 그거를 이제 먼저 이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원에서 어떻게 식사 예절을 해야 될까? 선생님이 우리 반은 보니까 다 밥을 잘 먹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먹기 싫어요 깨짝깨짝 하면서 이때 선생님들 식사 습관 있죠. 요 식사 예절 하실 때 아이들한테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 식사 예절과 매너를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매트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그러면 빅북에 있었던 밥 먹을 때 먼저 드세요 했었던 그림이 나왔죠. 그럼 식사할 때 예절을 지키지 않는 행동들이 뭔지 그러면 그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떤지 또 내 몸은 어떻게 되는지 내 건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얘기해보고요. 매트에 그러면은 상 차려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그러면서 이 상을 차려주신 부모님 앞에서 바르게 식사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속상하실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가정과 교실뿐만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알맞은 식사 예절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식사 매트는 활동이 끝난 후에요. 가정에서도 식사 시에 자기 자리를 찾아서 착석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 점심 식사 때도 도시락에다가 너무 이렇게 식사 예절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그냥 원에서도 너희들 식사 매트에다가 도시락 올려놓고 너희들이 식사 예절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 식사 카드 여기 보시는 이 식사 카드를 아이들이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에 하나를 복사하셔가지고 원에도 하나 배치해서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는 친구한테 카드를 보여주면서 얘들아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마음 음악 들으면서 식사 예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한번 밥을 그때는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사 예절 활동을 하신 다음에 식사 매트 올려놓으시고 도시락 가지고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같이 먹으면은 레스토랑 같겠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그 마음 편지 안에 있는 14, 15페이지에 이렇게 가정에서도 하는 거를 보여주셔서 가정에서 식사 예절을 같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원에 있을 때도 보니까 식습관은 가정에서 정말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식습관이 잘 잡힌 아이들은 원의 식습관도 잘 잡히고 아이들의 정서도 안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에서 이 식습관을 오늘 배운 만큼 가정에서도 이 식사 예절 아이들이 지켜줄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챈트송 부르시고 마음숨 한 번 더 부르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식사 예절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마음의 힘 쑥쑥 외쳐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마음의 힘 쑥쑥 나는 예절의 힘이 있어요. 이 마음의 힘 쑥쑥은 매일 아이들이요 집에 갈 때 외치고 집에 가게 해주세요. 매 달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집에 갔을 때도 엄마 나 예절의 힘 있어 라고 그 마지막에 남은 그 자녀 기억되는 그 연상되는 그 언어들이 집에서도 계속해서 잔상이 남아가지고 엄마 나 예절의 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 외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주 마음빛깔 마음놀이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직접 인사 인형을 가지고 인사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여러 대상자 어른들한테 인사해보고요. 또 그 어른들이 가진 직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이들이 그 카페에 가거나 병원에 갔거나 아이들이 가는 곳에 있는 어른들한테 어떻게 인사하면 되는지 우리 가족한테 인사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면 되는지를 아이들이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식사 예절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 식사 예절 외에도 다른 예절의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종류를 말하면 되겠죠? 네, 어느 곳을 방문했었을 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또 우리 친구들이랑 은행에 갔을 때, 여러 공간에서 공공기관 안에서 해야 될 많은 예절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중교통 이용할 때, 대중교통의 화장실 이용할 때, 원 화장실 이용할 때, 원 강당 이용할 때,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우리 아이들의 현장에 있는 사회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예절에 대해서 종류별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시작송과 함께 매트를 가지고 와서 마음숨을 합니다. 마음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들숨날숨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그 매트 위에 앉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마음동화 생각나지?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로 우리 친구들이 예절을 알아볼까? 우리 저번에는 어떤 예절을 알아봤나요? 맞아요. 식사 예절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친구를 소개할게요. 그래서 인사인형을 소개해 주세요. 자, 이건 누구일까요? 어른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사인형이야. 우리 친구들이 이 인사인형한테 인사를 가르쳐주면 너무 좋겠다, 그치? 그렇다면 우리 인사인형이 인사를 할 때 어떤 표정이었으면 좋겠니? 그래, 그러면 우리 예쁘게 인사하는 인사인형의 얼굴을 멋지게 표현해주자, 꾸며주자. 마치 내 얼굴처럼 내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얼굴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얼굴이 좋을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오징어처럼 하는 인사가 좋을까?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사하는 태도들을 좀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인사인형을 꾸며주면서 내 자신이 이런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한번 인사인형에 내 얼굴을 붙여주자. 그래서 붙여줘요.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은 이 얼굴 부채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보고 또 슈퍼 아줌마 의사 선생님 우리 옆에 있는 옆집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원에 오시는 동화구연 할머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직업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어떤 친구는 동화구연 할머니 오니까 아 할머니 오셨다 나 놀 거예요 하면서 놀러 도망가는 친구 있더라. 네, 요때 선생님들이 예절의 힘 얘기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문제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이분들한테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슬픔의 힘이었잖아요. 예절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속상해지고 섭섭해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슬픈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연결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그 슬픔의 감정이 예절과 접목되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절을 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빛깔은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것보다 마음을 이해해서 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직업을 선택해 보기도 하고요. 내가 또 여기 고객이 돼 보기도 하고 내가 실제 그 인사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돼 보는 거를 이렇게 역지사지로 역할을 분배해서 같이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음악 한번 틀어보시고 예절 음악이 같이 나오면서 같이 아이들이 인사 인형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같이.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그 옛날에 보시면 그 영국이나 신사들이 그 왈츠 댄스 췄었잖아요. 왈츠 댄스. 왈츠 댄스 출 때 돌아가면서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사교 파티에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바꾸면서 인사하고 알아가는 것을 하죠. 이때 우리 아이들과 인사인형을 하면서 서로 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돌아가면서 나랑 친하든 친하지 않든 인사해 보는 거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가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을 경험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아빠 내 얼굴 어때요? 정말 슬퍼 보이는구나.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자 하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4, 15페이지에 있는 그 활동 있죠? 그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절송 불러주시고 마음숨을 하신 다음에 나는 예절의 힘이 있어요! 하고 쑥쑥 외치시고 상장 수여식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마음 상장 수여식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나는 마음이 빛나요! 하고 마지막에 나는 예절의 힘이 있어요! 하고 외치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같이 우리 친구들 마음이 너무너무 빛나는구나. 예절의 힘이 가득하구나. 칭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자, 가족과 함께 하는 거는 마음 편지 뒤에 나는 매너왕, 나는 인사할 수 있어요. 말해도 힘이 있어요. 이런 부모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거 꼭 부모님들과 같이 해주시고 아이들한테도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매너왕이야. 예절의 힘이 가득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를 같이 예시로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식사 도중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긋난 행동이래요. 또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는 꼭 물을 내리는 것도 예절이래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는 존댓말로 인사하고 인사를 정해보는 거, 친구들이랑 같이 정해보는 거,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것들 이렇게 같이 마음편지 뒤에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활용하실수록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아이들한테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마음빛깔의 부모 교육이요. 바른 습관의 교육입니다. 제가 아까 예절했었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바른 습관의 모든 것으로 식습관, 수면 습관, 착석 습관, 또 아이들의 언어 습관 같은 정말 필요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모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보통 둘째 주 목요일 날 하잖아요. 근데 그 둘째 주 목요일이 일요일을 기점으로 그 월에 있는 둘째 주 일요일에 있는 목요일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10월 달에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10월 3주차 21일 목요일 날 하게 되니까요. 이 점 꼭 양지하시고 숙지하셔서 부모님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께는요. 아이램 교육연구소 카카오 채널을 안내해 주시면 그 안에 또 이 자료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교육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